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김과장입니다. 오늘의 딜러들만 아는 이야기 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차 딜러 직급에 따라 프로모션이나 수당도 많을까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공식 할인, 추가 할인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 할인이라고 한다면 딜러가 이제 자기 수당에서 빼주는 할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1, 2번인데 일단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이 채널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제가 이 채널은 세컨 채널이고 친구한테 상담하듯이 하는 이제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모션이 얼마, 그래서 뭐 지금 어디가 뭐가 싼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딜러들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고객님들한테 상담을 하는지, 뭐 이런 이 세계에 좀 내면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영상을 찍을 때 10분 정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세계를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수입차 딜러, 이 직급에 따라서 프로모션이나 수당도 많을까? 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직급에 따라서 수당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많이 판매할수록 수당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높다고 항상 차를 판매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이 딜러의 경력에 따라서 직급을 좀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많이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벤츠에 있다가 BMW 가든, BMW 있다가 벤츠로 가든, 또는 뭐 아우디에 있다가 BMW 가든, 이런 식으로 그 브랜드마다 엄청 옮겨 다닙니다. 엄청 옮겨 다녀서 보통 막 경력 15년 20년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에서 했을 리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옮겨 다닙니다. 근데 옮겨 다녀도 그 신차 같은 경우는 다른 신차 매장에서 일했던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직급을 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직급이 높다고 당연히 뭐 판매를 뭐 잘하는 건 아니겠죠. 뭐 그래서 판매를 많이 할수록 그 수당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높아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수당이 높아진다고 그 딜러가 수당을 다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빼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너무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비교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정보가 막 거의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안 했죠. 뭐 수당을 빼준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많이 고객님들도 많이 알고 정보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직급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뭐 공식 매장 같은 데 가셔서 딱 거기는 이제 순번제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 대리님이네? 이러면은 난 팀장이나 부장급이랑 상담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대리나 주임님들이 오히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빼주는 경우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해보면, 직급이 낮은 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직급이 낮은 분들이, 그러니까 경력으로 얘기할게요. 경력이 낮은 분들이 오히려 프로모션이나 할인 이런 거, 그리고 뭐 챙겨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더 많이 빼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영업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일한 지 얼마 안 될 때는 이 금액으로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고객님을 상대할 때 계약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1차원적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좀 많이 해주고 차 뭐 빨리 뽑아주고 이러면 뭐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고객님들마다 그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원하는 게 다 다르고,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확실히 매출도 많이 올라왔고 확실히 계약도 많이 늘었는데, 뭐냐면 금액을 떠나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고객님들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 그 원하는 가치를 제공을 하면 제가 프로모션을 조금 덜 빼줘도 다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뭐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고객님들마다 각자의 다 사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뭐 자금 융통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소득증빙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보험료가 비싸다든지, 아니면 뭐 이 차를 사면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차가 있다든지, 뭐 서류적으로 뭐가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하나씩 걸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해야만 이 차를 사는데 수월하게 이제 진행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력이 많은 딜러분들, 그러니까 차를 판매를 많이 하는 딜러들의 특징을 딱 보면요, 제 주변에도 저희 이제 에이전시고 이제 영업사원분들이 한 1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상위 이제 한 20%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그 가치를 제공하는 딜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은
고객님의 그 문제 해결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그 고객님은 조금 더 다른 데 더 좋은 조건이 있더라도 저한테 계약을 하시는 게 거의 그렇게 해주십니다. 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금리의 몇 프로를 원하는데 견적 다 이렇게 돌려봤는데도 그 금리가 안 나오는데 제가 어떤 조건으로 해서 그 금리를 이렇게 맞춰드리면 제가 프로모션이 조금 덜 나오더라도 감사해서라도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뭐 이제 다른 데는 뭐 한 두세 달 기다려야 되는 재고를 그냥 뭐 한 달 만에 뽑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 그 고객님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면은 이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근데 경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그 가치보다는 굉장히 그냥 1차원적인 금액적인, 그러니까 프로모션만 많이 빼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1차원적인 영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그 1차원적인 걸로 끝나시는 분들은 그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직급에 따라서 수당이 저 좋은 건 아니고 많이 판매하는 딜러면 수당이 높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딜러를 만나게 되면은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공식 할인과 추가 할인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지인들한테, 정말 제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알 친구라고도 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문의가 오면 정말 진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당연히 영업사원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때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야, 지금 어디가 할인이 얼마다, 이쪽으로 해라, 이렇게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야, 네가 지금 어떤 차를 살라고 하지? 그러면은 어디다가 어떻게 물어보고, 거기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제시를 하면 딜러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하고, 왜냐면 제가 영업사원 할 때도 그냥, 야, 내가 이 조건으로 해줄게 해서 계약을 했어. 근데 다른 데서 만약에 더 싼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괜히 우리 사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무래도 제가 영업사원 14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차를 파는 걸 굉장히 조금 좀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 사이가 그런 뭔가 남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네가 싼 데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영업사원으로 은퇴를 한 지 좀 됐고, 그래서 굳이 제가 저희 에이전시에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연락이 오도 우리 에이전시 딜러 시켜줄 테니까 거기도 물어보고, 딴 데도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볼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는 딜러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BMW라고 한다면 뭐 한독, 동성, 뭐 도이치, 바바리안, 뭐 한 7군데 돼요. 7군데 BMW는. 근데 이 7군데를 다 일일이 알아보는 것보다 제일 그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제가 일하는 회사가 에이전시니까 일단 우리 에이전시 한 군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에이전시 한 2군데 정도 더 물어봐라. 그러면 에이전시만 일단 3군데를 먼저 물어봐라. 그러면 이 에이전시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딜러사의 비교를 다 해가지고 딱 어디가 지금 프로모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친구가 만약에 520i MSP를 딱 구한다고 치면은 520i MSP로 견적을 받았을 때 이 에이전시들이 제공하는 그 프로모션과 견적 조건이 딱 어느 한 딜러사로 아마 모일 겁니다. 왜냐면 같은 다 비교를 했을 때 그 프로모션 나오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520i MSP가 가장 저렴하다, 그러면 이 에이전시 3군데서 전부 다 도이치모터스를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딱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모터스의 따로 공식 딜러죠. 그러니까 인터넷 쳐보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뭐 그냥 우리 근처 매장에 하셔도 되고, 솔직히 좀 다른 지역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 한다고 해도 어차피 차는 평택에서 와서 저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가까운 순으로 하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러니까 520i MSP가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가 싸다고 이렇게 견적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한 두세 군데 또 물어봐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싼 데와 에이전시 업체에서 가장 싼 데 2군데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싼 데를 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친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을 찾아가면 정말 싼 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많은 확률로 에이전시가 쌀 경우가 많은데 가끔 공식 딜러가 싼 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구매하는 방법이 렌트, 리스, 할부 이 중에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지만 현금이냐, 할부냐, 렌트냐, 리스냐에 따라서 어느 곳이 더 싼지는 다를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에이전시가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전에 다른 그 영상 찍을 때도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에이전시 딜러들은 차량을 워낙에 한 달에도 많이 판매를 해주기 때문에 프로모션 밀어주는 게 일반 개인한테 밀어주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은 어쨌든 이 사람은 나한테 차를 한 대 정도, 그러니까 차를 한 달에 두세 대씩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개인 고객이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고 몇 년에 한번 차를 바꿀 사람인 거고, 에이전시는 한 달에도 몇십 대, 몇백 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한테 판매해주는 대수가 한 달에 10대만 되더라도 프로모션을 밀어주는 게 당연히 개인보다 많이 밀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에이전시는 에이전시 업체들이 모든 딜러사를 다 비교해보고 이제 선택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최대한 많이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전시 업체한테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내가 원하는 차에 에이전시 업체 한 3군데를 물어본다. 그러면 어느 딜러사로 딱 통일이 될 겁니다. 저렴한 데가 어느 딜러사로 통일이 되면 그 딜러사의 공식 딜러 또 한 2-3군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 딜러 2-3군데 물어봤죠. 에이전시 또 3군데 물어봤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싼 데 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공식 할인 외에 이제 이 추가 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가 할인은 딜러의 수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당은 얼마나 많이 빼주는 딜러를 이제 찾는 게 일인데, 사실상 이 수당을 많이 빼주는 딜러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에이전시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에이전시는 이제 그 공식 딜러의 일을 다 대신 해주기 때문에 추가 수당 같은 것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 딜러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차를 판매를 하는데 에이전시 딜러한테도 팔 수도 있고 고객한테도 팔 수도 있는데, 고객한테 차를 팔게 되면은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만약에 똑같이 100만원이 남는다고 치면 고객한테는 어쨌든 내가 계약서도 직접 써야 되고, 출고할 때 번호판도 등록을 해야 되고, 이분이 캐피탈을 쓰게 되면 캐피탈 심사도 봐줘야 되고, 서류도 챙겨받아야 되고, 엄청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고객한테는 아무래도 내가 남아야 되는 마진 폭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남아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에이전시한테 차를 줄 때는 이 에이전시 딜러가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그 고객을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고 에이전시 딜러가 다 알아서 상대한 다음에 나는 이 에이전시 딜러한테 차만 그냥 배정해주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없어요. 솔직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객한테 직접 할 때는 100만원이 남아야 되지만 에이전시한테 차를 줄 때는 조금 덜 남아도 된다는 거죠. 한 50만원만 남아도, 왜냐면 내가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이 에이전시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덜 남아도 이 에이전시한테 차를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오류가 있는 게 뭐냐, 고객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시 딜러가 수당을 다 받아서 이 에이전시 딜러가 그대로 고객한테 주는 딜러냐, 아니고 그 중간에서 그 수당을 감아서 자기 마진으로 챙기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지. 이건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시 딜러와 이제 공식 딜러와 같이 할인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할인이나 이런 빼주는 것 자체는 에이전시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건 그냥 알아보시고 제일 많이 해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굳이 어디로 해라 이런 건 없고, 그냥 어떤 딜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니까요. 이런 거는 비교해 보시고 원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이전시에 문의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조건의 그 딜러사가 선택이 되면 그 딜러사의 이제 공식 딜러분들께 또 2-3명한테 또 물어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아무래도 말주변도 없고 원래 이렇게 뭐 BJ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출신이 아니고 저도 그냥 단지 영업사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만들고 뭐 대본을 짜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서툽니다. 근데 그냥 혼자 이렇게 조금 그냥 얘기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을 텐데 뭐 앞으로도 더 좋은 그냥 내용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